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개인의 투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정쟁화해내서 오히려 목포 시민들에게 그나마 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그것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국정조사나 이 정치 쟁점화하는 데는 반대한다. 네네. 이게 정의당의 입장이시라는 네네. 것이죠. 윤 대표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의 행위를 어떻게 봅니까? 실제 저는 그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까지 지도부가 목포를 내려오고 이것은 정치 쟁점화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그냥 목포 시민들한테 대단히 예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목포 역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또 애정을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께서 지나치게 좀 적자적인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결코 아니었다. 그것이 좀 아쉽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적자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손혜원 의원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보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명 과정도 목포 지역의 이 특성을 잘 모르는 언론이나 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일탈 행위로만 갖고 왔을 때 목포라는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차분히 좀 대응을 했으면 네. 더 좋았을 걸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25일에 긴급하게 목포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만인계에 있는 사무실 공간에서 했는데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목포 시민들은 한편으로 걱정과 한편으로의 분노감. 걱정과 분노.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런 것입니다. 목포가 그동안에 너무나 침체되고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히려 근대 역사문화 공간 사업이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 특검으로 해서 점점 더 정쟁을 확대하고 정치 쟁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까지 거기에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감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포에 대한 막말 네. 이런 것들에 대단히 분노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집이 돼서 앞으로 이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난 22일이었죠. 그 최초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치 투쟁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지금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역시 제 입장이 저는 오히려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나온 것은 별로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거나 다른 연결고리로 정치 쟁점할 소재를 찾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한 발 이렇게 이제 물러서는 네.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정치 쟁점화 대신 좀 생산적인 논의로 해서 정치가 오히려 시민들의 이렇게 평안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살려주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반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문화재, 도시재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쟁점화해야 될 부분은 사라지고 네. 정치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본말이 부분들이 전도되는 것이죠. 네. 네. 그 22일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선배 의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원로 중에 원로이신 현역 지역 정치인이시고요. 또 선배 되시는 분인데, 문제는 시류에 따라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네. 말 바꾸기,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 책임 있는 공약까지도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고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에게도 정치적 공방을 멈추라고 하셨고 손 의원 측에서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손 의원 측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해명하고 하면 될 일이지, 예. 이것을 뭐 무엇을 건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목숨을 건다, 뭐 돈을 재산을 건다라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오히려 본래 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덜 희석될 수 있거나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목요일 날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국으로 뭐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계속 이렇게 방송이 됐기 때문에 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나전 7기 박물관 등을 물건까지 꽉꽉 채워서 전남도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22일 기자회견 때도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약속한 바와 같이 그럼 박물관을 만드시라.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께 공적 자산으로 기증하시라.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된다. 그런데 그날 그 예정된 부지라고 스스로 밝히는 그곳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목포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왜 그곳에서 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 언론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집 세 채로 분류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들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응보다는 차분히 지금 목포 시민들에게 이제 보다도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정치인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 나전 7기 박물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나전 7기 박물관을 전라남도의 공적 자산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했으니 윤서원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이제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소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해 충돌이라는 그것과는 약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이해 충돌과도 멀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고요. 네. 그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뭐 시행령이 없다거나 다양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매우 축소하는 발목을 잡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좀 상충되거나
그 애매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안도 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나전치기 박물관을 전남도에 기부하겠다 이게 선의로 보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선 의원이 투기 의혹 제보 배후로 서사원금지구 개발 주체를 거론했고 또 이런 개연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자간담회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휴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또 누가 제보를 했고 이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두고 이 이해 그 주장의 충돌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 대표 기자회견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목이 정면으로 거론이 됐어요. 예. 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 네. 해당 언론사 그리고 재개발 조합 그리고 해당 중흥건설까지 지칭을 하면서 그리고 빠뜨렸다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님까지 같이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그 언론사의 배후에 모종의 좀 그러한 서산원금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력이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서산원금지구 개발은 2008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게 되는 개발 촉진 사업 지구인데요. 정중득 전 시장 있을 때 진행됐었고 2014년에 박지원 의원께서 총선에 나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했고 2012년, 2014년 의정 보고서에 조감도까지 전부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고 반대해왔다. 그러면 고층 아파트 부분은 반대해왔고 2017년에는 모 신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7년이 곧 조선대와 즉 성옥문화재단에서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 지정 등록을 지정 신청한 해이고 그때 그 성과가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조선대와 건물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산업유산으로 등록된 해다.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윤 대표님은 지금 이제 서산원금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서산원금 개발이 3천여 세의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는 이건 난개발이고 목포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뭐 유달산의 조망권은 물론이고 환경권 대신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블럭을 형성해서 시형 임대 아파트를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의 정주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담길과 이러한 것 자연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목포가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내지 2층의 가족 펜션을 아름답게 층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머물 수 있는 목포 그러면서 다도해 관광도 하고 해남 진도 관광도 할 수 있는 관광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주권도 살고 환경도 살고 목포의 미래도 대단히 아름다운 목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개선하면서 경관도 보존하고 도시재생도 이뤄내자. 예,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과 그러한 시선과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동안의 목포시의 토건행정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또 거기에 또 정치인들이 그걸 거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답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좋은 비전을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목포에서 30여 년을 시민운동을 해온 분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역시 정치인들은 목포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듬고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것에 정치적인 자기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그때의 시류에 따라서 오히려 시민들을 무시하는 또 거기에 군림하는 듯한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투기 의혹 사태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치인으로 되시는 분들이 정치인을 만들어 주신 분들을 흔드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라고 예.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예,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만든 것은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네. 이곳을 지키면서 살아온 양식 있는 목포 시민들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나마 새로운 디딤돌을 지금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을 더욱더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도시재생과 근대문화재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목포시의 현안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은 목포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만이 갖고 있는 근대 문화 역사의 아주 그 가치를 최대화하고요.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았던 부분에서 목포 제육공장 노동자들의 그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암태도 소작 농민들이 그 촌호텔 자리입니다마는 목포 경찰서에 와서 600명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농민 항쟁에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하고 농성을 벌였던 송기숙 교수의 암태도에 나오는 네네. 장면들이기도 하죠. 그런 네. 항일의 정신까지 깃든 것을 예. 같이 보여주는 것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제대로 만들어주고 오는 사람에게도 목포 시민들의 자긍심, 민주주의에 대한 예.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그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인 저도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이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목포의 미래를 같이 디자인하고 발걸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 정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